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4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백데이터 다 풀어 두셨죠? 네, 처음에 백동실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자, 우리 회사는 백동실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날짜는 5월 3일이고요. 5월 3일. 받으러 모아 상사에 500만 원을 대구은행에서 할인했대요. 어음을 할인했다 그랬고,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 그랬고요. 자, 할인료는 총 9만 원입니다. 자,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매각 거래의 할인료는 뭐라고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일반 전표에 풀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퀵 서치가 나오니까 이제 저는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놓고 컨트롤 엔터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은 조금 줄여놓고 자, 우리 날짜는 5월 03일 날 받으러음을 우리 할인했기 때문에 대변에 받으러음 모아상사 금액은 총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가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예요? 9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현금으로 수취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6월 15일이고요. 자, 공장 신축을 위하여 5월 20일 취득한 임야의 형질 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를 실행했어요. 자, 주식회사 정성에 의뢰하고 공급 대가 2,200만 원에 대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자, 임야의 형질 변경을 위한 토목공사. 그럼 이거는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우리 불공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세금 계산서 수령하고 대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미지급 상태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0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이기 때문에 불공 54번. 자,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우리 정성. 전자인가요? 네. 불공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6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우리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25일이고요. 공장 창고에 사용하던 화물 트럭을 우리 다파라에 처분했대요. 유형자산 매각 거래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요. 처분대금은 10월 1일에 수령한 계약금. 그러면 선수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계약금, 선수금이 되겠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나가게 되니까 지금 거래는 700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자, 우리 날짜는 ESC 하시고 방향키 왼쪽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화물 트럭 공급가액은 우리 700만 원에 70만 원이 되겠고 다 팔어. 네.
자, 그 다음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입니다. 그쵸? 네,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차변에 209 감가상각누계 1,2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선수금 2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보통예금 입금된 금액이 보통예금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만큼 770을 받아야 하는데 200을 받았죠. 그래서 570만 원만큼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 생겼나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생기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보통주 5,000주를 주당 6,500원에 매입 소각했어요. 매입 소각.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왜냐면 소각했으니까 감자에 해당합니다. 소각을 우리는 감자.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소각 전 감자 차익 잔액은 20만 원이다 그랬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네. 우선 적용해 주셔야지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되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셔서 감자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날짜는 11월 01일 날 차변에 무조건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그러면 2,500만 원인가요? 네. 액면 2,5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나가는 금액은, 보통예금은 6,500원씩이었으니까 3,250만 원이 나가겠네요. 맞죠? 그래서 감자차 손이 생겨야지 되는데, 감자차 이익이 20만 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차변에 감자차 이익부터 먼저 20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감자차 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730만 원만큼을 감자차 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매입해서 바로 소각했다라 그랬는데, 매입하는 과정에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고 다시 소각해서 자기 주식을 없애주는 회계 처리를 하셔도 정답으로는 인정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보통주를 매입 소각하였다. 그냥 매입 소각 자체가 우리 감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25년 2기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채권 사망으로 인한 회수 불가. 일단 우리는 2기 확정이기 때문에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2기 확정 과세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도 발생이에요. 근데 부도가 5월 5일 날 발생했어요. 5월 5일 날. 그러면 우리 확정일은 2025년 6개월 경과니까 11월 06일 날이 돼야 우리 대손이 확정되겠죠. 6개월 후. 그러면 2기 확정 시기 안에 들어왔나요? 빙고. 그래서 두 번째 거래도 대손세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거래도 또 부도 발생이 나왔는데, 부도가 9월 1일 날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10, 11, 12, 1, 2, 3. 내년 3월이 돼야 돼요. 2026년 03월 02일 날이 되어야 대손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31일 기준이니까 아직 대손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랬으니까 소멸시효 완성은 당연히 우리 입력이 가능한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세 건만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의 컨트롤 엔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2025년 01월 25일, 대손 확정일은 2025년 10월 10일이 되겠죠. 대손금액 550만 원, 거래처 FE 눌러서 가나. 네.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사망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래는 2025년 04월 05일 날 확정일은 2025년 11월 06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도 발생일, 이렇게 대손 확정일, 날짜 이렇게 항상 6개월 후 다음 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은 1,1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FE 달아. 그리고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5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거래 2022년 08월 20일. 확정일은 2025년 08월 20일이 되겠고요. 2,200만 원에 대해서 거래처 FE 아자. 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6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3개의 거래를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못하여 25년 10월 30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 자리에다가 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으니까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네.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액은 어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영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영세 세금계산서란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일반 매입이 있고 접대를 위한 매입이 있으니까 이 둘의 금액은 합산하셔야 합니다. 일반 매입에 합산하시고 추가로 접대를 위한 매입은 불공에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합산은 일단 항상 일반 전표에 먼저 일반 매입에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공에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기계장치 매입은 고정 매입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는 일반 매입 그리고 기계는 고정 매입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입분 나와 있는데 일반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라 그랬는데 1500cc니까 불공이죠. 그런데 불공은 세금계산서일 경우에만 불공이 가능해요. 신용카드에선 불공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구매확인서 여기 나와 있네요. 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출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자, 가산세 적용 시 미납 일수는 3일로 가정한다. 영세율 첨부 서류는 기한 후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전자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과세표준 명세에는 신고 구분만 입력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꼭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자기 자리에다가 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불러와 줬고요. 날짜는 2기 예정이니까 우리 07월서부터 09월까지가 되겠죠. 그쵸? 네, 09월까지.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4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4,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에 1억 2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입니다. 매입. 그러면 매입의 일반 매입은 둘 합산해서 4,200만 원에 420만 원을 넣어주셔야 하고 불공은 한 번 더 어디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쪽 오른쪽 화면에 200만 원에 2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계장치 매입은 고정 매입이에요. 고정 매입에 7,200만 원에 7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우리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는 우리 15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오른쪽 화면에 여기 있어요. 이전에 14번이었어요. 14번이었는데 자, 일반 매입에 2,600만 원에 260만 원만 넣어주시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3,0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한 후 신고를 하다 보니까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계산하셔야지 돼요. 가산세를 계산하셔야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거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지금 여기에 3,070만 원만큼의 세액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07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3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납부지연은 우리가 원래 날짜를 쓰도록 돼 있죠. 그렇죠? 날짜를 쓰도록 돼 있으니까 원래 당초 신고 기한은 10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은 2025년 10월 27일 그리고 2025년 10월 30일 이렇게 해서 날짜를 써주시면 밑에 나오니까 3일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영세율 매출이 있어요. 영세율 매출. 그래서 영세율은 무조건 가산세가 있으니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우리 여기서 이제 가산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산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무신고, 일반 무신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 누락분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해당하고 납부지연이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20% 그래서 0.2의 가산세를 내셔야 하고요. 0.2 그리고 우리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0.5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0.2, 0.5니까 0.1을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30만 7천 원이 되겠네요. 네, 30만 7천 원의 가산세를 0.2, 0.5니까 307만 원이구나. 네. 307만 원. 307만 원만큼의 가산세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를 쓰면 자동으로 나오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0.5%예요. 0.5%인데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 50% 감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0.5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얼마가 나올까요? 0.5 계산하면 자동 계산 나오는 거에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고 5일은 50. 60만 원만큼이 나오니까 30만 원이 되겠네요. 30만 원.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1개월 이내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받는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산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납부세액이 3,07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일반 무신고에 3,070만 원을 넣어주시고 곱하기 0.2 곱하기 0.5 그래서 307만 원을 납부해 주시면 되겠고 납부지연 가산세 3,070만 원에 대해서 날짜를 2025년 10월 27일서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3일의 미납일수 확인해 주시면 알아서 금액 계산이 되겠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은 영세율 1억 2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써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건 감면되기 이전 금액이에요. 그래서 50% 감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만큼을 감면받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결산 정리사항.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잔액은 1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만기는 26년 10월 19일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내년에 갚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우리 차변의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1억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은행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실수가 제일 많은 게 여기서 거래처 안 쓰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채의 이자에 대해서 자, 사채 25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거쳐서 결산일날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무조건 액면이자율입니다. 액면이자율. 그럼 지금 액면이자율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그러면 액면이자는 얼마예요? 10만 원만큼을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12%라고 되어 있고요.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은 92만 7천 원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사채 이자의 이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하시려면 우리 사채의 장부가에 곱하기 시장이자율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곧 92만 7천 원에 곱하기 0.12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야 이자 비용의 금액이 산출이 된다. 그러면 금액은 11만 1,240원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 금액이 우리 이자 비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92만 7천 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할인 발행하였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우리 대차 차액이 생길 건데 대변에 가서 차액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금액 차이는 11,240원만큼이 나오겠네요. 액면이자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채 영상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을 먼저 이자 비용 금액은 우리 11만 1,240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는 것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사채 할까지 치셔야 계정과목 나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1,24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채는 제가 세무 1급에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랬으니까 바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엔터 치시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만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손 들어가셔서 그냥 1% 외상매출금 나머지는 모두 스페이스바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반영 이해되셨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순서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손익계산서 열었다가 거기서 당기순이익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넘어가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처리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 부분은 채점 대상이 아닌 걸로. 자,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먼저 들어가 볼까요?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단기가 1억 7,2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다시 우리가 메인에서 손익계산서 들어가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12월로 들어가 보시면 12월에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자동으로 반영돼서 들어오네요. 그렇죠? 1억 7,200 전에는 이게 바로 안 불러졌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나머지 그냥 순서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당기 처분 예정일 그래서 2026년 03월 25일 2025년 3월 27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5천만 원 있는 거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현금 배당이 1,000만 원.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이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은 100만 원. 네,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배당에 5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금액만 요것만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시면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다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처리 마무리 해 보시도록 하겠고 자, 원천징수 관련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사원 등록 메뉴에 김은영 사원의 부양가족 탭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죠. 그러면 꼭 굳이 사원 등록에 안 들어가셔도 연말정산에도 부양가족 탭이 있죠. 그렇죠? 연말정산에서 입력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은영 본인인데 자, 여기에 여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자로 시작하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런데 총 급여액이 1억 2,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총 급여액이 1억 2,900만 원이니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3천만 원 넘었으니까 안 되고 문제에서 특이하게 세대주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세대주 아니란 얘기는 세대원이다 라는 의미예요. 세대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원 등록에 가보셔야 되겠군요. 사원 등록에. 자,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 배우자, 일용근로소득 해당 사항 없고요. 양도소득 금액, 모는 소득 제한에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 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국음악콩쿨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상금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상금으로 받은 부분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1,000만 원의 상금이었고요. 거기에서 80%에 해당하는 800만 원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80%. 이렇게 대회 같은데 이렇게 입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80% 인정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얼마 이하면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그렇죠?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니까 소득금액 지금 200만 원이 산출된 거니까 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또 있고 또 자녀가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세대주 아님 때문에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컨트롤 엔터 눌러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사원 F2 눌러서 김은영 불러오겠습니다. 김은영, 그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 가보면 여기 보면 세대주 구분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네. 여기에 이게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사원 등록에 김은영이라고 하는 부양가족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세대주 구분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일단 등록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차은호 86060316532218.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모친 이현자 53060221653116. 자, 그 다음에 자녀 차윤호 13012342343119. 자, 그 다음에 자녀 차윤정 13012332423304. 그 다음에 또 자녀 차하린 191230302141. 자, 이렇게가 되었고요. 자, 일단 본인이고 여성이라 부녀자 체크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 다음 배우자 일용근로소득이니까 되는 거고요. 이현자 소득 초과했어요. 네, 그래서 부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윤호, 차윤정, 차하린 이렇게 셋인데 자녀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6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 체크가 안 된 거니까 자녀라는 절대 건드리시지 않고 여기까지 부양가족 등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지 되는 건 모친만 소득 제한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국세청 자료에 일단 보험료 모친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모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김은영 본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의료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도 안 됩니다. 안경 구입비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질병치료비. 노인대학 일단 직계 존속이어서도 안 되고 소득 제한에 교육비에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개정세법입니다. 개정세법에 교육비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6년서부터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차윤호 방과후 수업료 교육비 맞고요. 차윤호 학원 수업료, 차윤호 몇 살이죠? 차윤호 우리 여기서 한번 볼까요? 12살이네요. 그쵸? 그러면 학원 교육비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차윤정도 나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현장 체험학습비 3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합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차윤호는 교육비 총 금액이 70만 원이 되겠네요. 7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차윤정은 20만 원 더 더하니까 86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학원 수업료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차할인 학원 수업료인데 영유아의 학원비 공제 대상인 걸로, 그래서 학원 수업료 여기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김은영의 신용카드 사용액 5,200만 원 학원 수업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의료비 당연히 중복 공제 가능하니까 신용카드 5,20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모는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900만 원이 한약 포함이니까 그냥 신용카드 9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하나씩 또 입력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 요소부터 나왔으니까 보험료 첫 번째 김은영 일반 보장성 보험 6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윤호의 보장성 보험 16만 원. 그 다음에 차윤정 일반 보장성 12만 원. 차할인 일반 보장성 12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밑에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서 F2 눌러서 차윤호 확인. 그래서 국세청 자료이고요. 금액은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F2 눌러서 차할인 국세청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교육비 다시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차윤호 일반에 가셔서 7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초중고니까 2번입니다. 우리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 초중고 2번으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윤정 86만 원 마찬가지 초중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차할인 360만 원 취약전화도,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신용카드 김은영 본인의 신용카드 5,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은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반드시 여기까지만 입력하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아직 데이터가 다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실행을 해 주셔야지만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래요. 마감하고, 마감도 직접 작성 및 마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신고하라 그랬고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자진 신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입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자, 06월입니다. 자, 6월 비어있는 게 나와 있고요. 자, 코드 보니까 A25 사업소득 A25 여기 있죠. 그래서 A25에다가 인원수 3명 총 지급액 800만 원, 그 다음 소득세는 24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주어진 자료는 요만큼이니까 입력해 주시고 마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감되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전자신고, 그래서 원천, 전자신고의 원천, 부가세 아니고 원천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지급기간이 06월이죠. 06월 엔터 납세자 자진신고로 되어 있고요. 자, 제작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비밀번호는 123456778 하기 암호화 되었고요. 자, 홈택스 바로 가기 이렇게 뒤에 화면 나오는데 이 화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찾아보기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의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내리셔서 형식 검증하기 123456778 하기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해서 제출하기까지 반드시 눌러 주셔야겠고요. 확인. 그리고 여기선 인쇄하시지 말고 닫기 눌러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전표서부터 연말정산, 그 다음에 전자신고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법인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